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TV의 김나래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인들의 남모를 고충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라고 하면 주거에 있어서 많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지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거엔 이런 말이 사회적으로 꽤나 풍자가 되곤 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드라마 속 재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 임대인인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최근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2030 세대들도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생계형 다가구 건물주 이런 분들도 많지요. 그 임대인에 대한 환상은 정치권의 한 상황을 통해서도 그 무게감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은 왜 맨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서울 살 필요 없다, 강남 살 필요 없다 이런 말도 하시고, 당시에 이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면서 본인은 정작 서울 강동구가 꽤 잘 사는 동네거든요. 서울 강동구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신축 초역세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웃기는 거죠. 자기는 그 귀하다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남들 보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논란이 불거지자 진선미 의원은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늘 정치인들 이런 망언을 들으면 항상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을 드리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기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좀 버리라고 말을 하고 싶은, 듣는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취지는 그게 아니야. 나 정말 취지 아니었을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런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존중은 언제나 뭐다? 취지가 아니고 경험이다.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게 존중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정치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최근에 차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망언을 하기 전에 듣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발언을 할 때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임대인에 대한 환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임대인의 현실이 황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대표적인 임대인을 향한 환상 3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현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을 향한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한 개가, 임대인은 부자이고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절대 아니죠. 임대인은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아주 고가의 빌딩이나 아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신 그런 일부 임대인들의 성공 사례가 이러한 인식을 부추기는데, 사실은 임대사업도 사업의 일종입니다. 공실 위험이 있고요. 또 임대료 체납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수리 비용도 막 발생합니다. 이게 건물이 10년이 지나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자산 가치가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출을 갚을 방법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임대인은 경기가 변동하거나 또 법률 개정,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전세 대출 한도를 정부에서 급격하게 축소하는 바람에, 이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비아파트 주인들이 거의 매매가에 가까운 전세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 돈을, 억대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집이 많은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고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인은 항상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다? 절대 아니죠. 임대인은 법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가 없어요.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2에서 2년 살고 2년 더 임차인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그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집들이 전세가 확 올랐다고 해도 그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하면 5%만 인상시켜야 돼요. 또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면 그 임차인은 내가 2년 더 살겠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임대인 역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좋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임차인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참 다른데요. 뭐 임차인들이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음에 들어갈 집이 뭐 4개월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은 임대인들한테 4개월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상황이 안 맞으면. 근데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자기가 4개월 뒤에 들어가야 되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전세 사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굉장히 많이 보호되지만 임대인의 권리는 잘 보호되지 않고, 만약에 임차인이 내가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음번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나 집 안 보여주겠다, 그냥 내가 나가는 날짜에 전세금 내놔라 하고 우기는 임차인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그 돈을, 목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사실 그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목돈을 못 구하면 못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집을 잘 안 보여주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임대인 그만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또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무관심하다 하는 환상이 있죠. 임대인은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고 임차인의 거주 환경이나 불편함에는 무관심할 것이다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임대인들이 자기의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서 주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이 집을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임차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이 집을 막 쓰고 나가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를 뭐 전세금에서 제할 수도 있고 뭐 월세에서 더 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정상적인 임차인을 만나려고 엄청 노력하죠. 여러분이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시겠지만 임차인이 집을 함부로 쓰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가구 같은 거 빼고 보면 스크래치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집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에 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발생하면 빨리 연락을 해야지 이제 아랫집에 물어줄 일이 안 생기는데, 뭐 아랫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해도 임대인한테 연락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층에서 물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 집이 아닌데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집을 보여주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그냥 집에 약간 하자가 생겨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기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집이 막 빨리 처음에 수리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점점점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일부 착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낮춰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임대인에 대한 환상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일부 모습이나 일반적인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건 옛날 얘기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이유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관계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대화를 꼭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임대인에 대한 환상과 현실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이런 임대인들의 문제를 많이 다뤄줄 예정이니까 임대인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다가 이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이 내용도 다뤄달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의 보금자리인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줄 동반자 역할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